금요일 숙제였던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또는 이제 근의 분리라고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조건에서 부호 조건과 그다음에 위치 조건에 따라서 이제 판별하는 것이 조건이 다릅니다. 부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알파 또는 베타가 이게 양수인지 아니면 둘 다 음수인지, 하나 양수고 음수인지 음수고 양수인지 이런 거를 이제 판별하는 것이고, 이제 위치관계 2차 방정식 근의 위치 조건 같은 경우에는 두 근인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이것이 수직선상의 어떤 수 p에서 얘네들이 이제 알파 베타가 p보다 뒤에 있는가, 아니면 알파 베타가 p보다 앞에 있는가, 아니면은 알파와 베타가 p를 사이에 두고 있는가, 요거에 따라서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치 조건과 부호 조건이 나뉘게 됩니다. 일단 요 부호 조건 먼저 할 건데, 부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봐야 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부호가 다를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조건은 옆에 써있는 요 판합곱입니다. 판합곱. 부호 조건에서 판합곱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판은 판별식,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뜻하는 것이고, 요 합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제 a분의 c와 같은 그 두 분의 곱, 요거 세 개의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먼저 저는 여기다가 세 개의 조건을 나뉘고 플러스일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 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모두 양수일 때, 그럼 일단은 뭐를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양수라는 거는 요 0,0인 원점에서부터 얘네가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뭐 쉽게 말하면 0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점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0,0. 근데 지금은 x의 값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 거니까 0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은 알파와 베타는 당연히 양수겠네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8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첫 번째가 그럼 이겁니다. 이거를 여기 판합곱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일단 판별식부터 보겠습니다. 판별식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따라서 나뉘는 거는 서도 C를 갖냐, 중근을 갖냐, 서도 허를 갖냐, 이 세 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애초에 요 알파와 베타가 수직선상에 표현될 수 있다는 거는 이 두 근이 실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도 허를 갖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표현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일단 서도 C를 갖는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도 C를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0보다 큰 양수 부분에서 서도 C를 당연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이렇게 요 y는 0 그래프와 2차 방정식 어떤 그래프가 둘이 서로 접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보다 같고 중근에 갖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이것도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글이 나오고 두 개의 글이 서로 같을 뿐입니다. 때문에 얘네 둘 다 양수가 될 수 있겠죠, 실수로 나온다면. 따라서 이것도 된다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부호 조건에서
이제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둘 다 플러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 요 2차 방정식을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봤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네요.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것도 두 근의 합이 되겠고, 당연히 둘 다 플러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일 것입니다. 양수 더하기 양수가 양수로 표현된다는 소리겠죠. 알파, 베타는 당연히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일 겁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이게 나오는데,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도 당연히 플러스겠죠. 양수랑 양수를 곱하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니까 당연히 알파, 베타가 0보다 클 것입니다. 이게 부호 조건에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서 부호 조건 중에 두 근이 양수인 경우가 이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마이너스 둘 다 음수일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마이너스고 뭐 부호가 다르고 뭐고부터 이제 하기 전에 뭐 이거 먼저 써야 되건 이거 파답곱 먼저 써야 됩니다. 파답곱. 판별식부터 보기 전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이걸 알파 그리고 이걸 베타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두 근의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 즉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0이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판별식상으로 봤을 때 얘네도 어차피 수직선상의 표현이 되니까 당연히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는 클 것입니다. 이번에도 요 접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요 접하는 경우에서 중근이 나왔을 때 이게 0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두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당연히 음수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0보다 작습니다. 두 근의 곱 같은 경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이하게 두 근의 곱이 0보다 큽니다. 이것이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서 부호 조건 중에 두 근이 음수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바로 파납곱을 써주고, 파납곱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부터 그래프 그립니다. 알파, 베타. 이번에는 이제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양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당연히 요 베타가 양수겠죠. 그럼 아마 0을 여기로 기준점을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네요. 판별식 같은 경우는 일단 얘네도 표현이 되니까 좌표평면 수직선의 상의 표현이 되니까 일단 0보다 큽니다. 근데 이때는 요 등호가 포함이 당연히 안 되겠죠. 요 알파 베타 사이에 0을 두고 있다는 거는 얘네가 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다르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번엔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합 같은 경우는 쓸모가 없는 게 이게 0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나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봅시다. 0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 쪽이 더 클 것이고 0이 이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쪽이 더 클 것이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로 나올 수도 있고 양수로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합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서는 안 될 부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지금 0보다 작다, 요것만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판별식 이 0보다 크다는 걸 쓸 수는 있지만은 쓸 필요가 굳이 없는 게 이것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근의 곱 따라서 A분의 C가 지금 음수라는 소리거든요. 얘네 서로를 나눴을 때도 음수라는 소리는 곱해도 음수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이게 플러스 돼서 당연히 양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신경 써야 될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로 봐야 된다. 이것이 2차 방정식 근의 분리에서 두 근의 부호 조건이었습니다. 두 글이 모두 양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합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곱 또한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두 글이 음수일 때 판별식이 실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은 음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판별식은 애초에 양수로 나오니까 별로 쓸모가 없고, 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작습니다. 이것이 부호 조건. 다음에는 위치 조건입니다. 위치 조건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이제 수직선상에 어떠한 실수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P를 기준으로 뒤에 있냐, 그러니까 P보다 둘 다 작냐, 아니면은 두 글이 P보다 둘 다 크냐, 아니면은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냐, 즉 P를 요 알파, 베타 사이에 두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다 이제 요 조건을 포함을 하겠죠, 다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위치 조건인데, 위치 조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나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아까 전에 이제 부호 조건에서는 우리가 그 만족해야 될 세 가지 조건으로 파다곱을 썼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조건으로 내가 안 써져 있지만은 그 한판축을 써야겠다. 한판축. 그러면 다시 위치 조건에서 판축. 자, 한판축에서 함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함수값. 함수값이 좀 애매한 단어라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함수값이라는 개념이, 일단 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뭐 f 괄호라는 어떠한 박스 안에다가 x를 집어 넣었을 때 그 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만족한다면, f에다가 0을 넣었을 경우에는 x 자리에다 그 0을 그 대신 집어 넣어서 이 c가 되고, 약간 이러한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미지수 박스에 어떠한 x 값을 넣었을 때 그때의 y 값을 갖다가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는 마찬가지로 판별식이고, 축 같은 경우에는 축의 방정식인데 이건 암기사항이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입니다. 위치 조건에서 어떠한 수직선상의 실수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p보다 이제 왼쪽에 존재하는 보다 p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두 근 모두 실수 p보다 큰 경우, 요거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p보다 왼쪽에 있는 두 근 모두 p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p를 알파, 베타 사이에 끼워두고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문하지 않고 그래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하고 알파, 베타. p보다 얘네가 둘 다 크다는 소리는 당연히 p가 여기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되면 함수값은 어떻게 변하느냐. 일단 함수값은 이제 p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x가 p일 때의 y값, 즉 여기에서의 y값을 봐야겠죠. x가 p일 때 y값은 당연히 여기일 겁니다. 양수 식이선상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함수값 같은 경우 이거 함수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f에다가 f 괄호라는 박스 안에다가 x 대신 p를 집어넣었을 때의 y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판별식 같은 경우 얘네들 아까 전에 다 실근이라고 여기 체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포함입니다. 일단 요거는 포함인데 이번에도 생각해야 될 건 요 경우죠. 네, 요 경우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이게 중굴이 나왔을 때 알파 또는 베타인데 이것이 당연히 p보다 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포함. 그다음에 축방 같은 경우에는 p가 여기 있고 알파 베타가 여기 있잖아요. 축의 방정식은 이제 꼭지점이 있는 그쪽에 x 좌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p보다는 크겠죠. 일단 그러면은 축방 구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못했죠. 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축방이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당연히 p보다 크겠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은 경우, 둘 다 작은 경우 수익선상에서 왼쪽에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불문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번에는 p가 여기 있겠네요. p가 더 두 근보다 크니까 함수값부터 보면은 이것도 x가 p일 때 함수값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실근이라 했으니까 일단은 d가 0보다 크다는 거 포함하고 이때도 봐야죠. 이때도 알파 또는 베타인데 여기보다 작을 수 있으니까 이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제 축방 바로 여기에 위치인데 이것이 지금 p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래프 딱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 p를 포함할 때고 여기서는 좀 다른 게 함수값입니다. x가 p일 때 함수값 음수입니다. 음수. 여기가 y는 0 그래프니까 따라서 f에다가 f 박스에다가 p를 넣었을 때 이것은 0보다 작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판별식이죠. 판별식. 일단 실근이니까 또 이거 포함하고 그다음에 중근은 포함하지 않겠죠. 아까 전에 그 파라곱에서도 나왔듯이 얘네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사이에 p를 두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가 p일 때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이것도 이제 등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계 방정식 같은 경우 이렇게 그랬을 때 p 있고 축방이 여기인데 그것도 이제 p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p가 여기에 있다면 축방이 여기여서 축방이 여기잖아요. 딱 정확히 가운데. 그럼 이때는 p가 축방보다 더 큰 거고 만약 p가 여기 있으면 p가 축방보다 더 작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위치 조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분리해서 위치 조건은 이제 어떠한 수치선상의 실수 p가 알파 베타보다 작을 때, p가 알파 베타보다 클 때,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에 따라서 나뉘는데 그 세 개를 판별하는 조건은 한판축, 함수값, 판별식,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이고 p가 알파 베타보다 둘 다 작은 경우 따라서 두 근이 어떠한 실수 p보다 둘 다 클 경우는 함수값, 그러니까 x값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양수로 표현이 되고 판별식은 일단은 두 실근이기 때문에 요거를 포함하고 중근인 경우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당연히 두 근이 p보다 크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P가 두 곱보다 큰 경우, 두 글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에는 함수값은 당연히 이 X가 여기 한 거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은 여기는 당연히 양수값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 같은 경우 두 실근이니까 포함하고 중근도 되니까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 여기 위치니까 이게 더 작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 이거는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일단은 저거 함수값이 지금 가운데 있으니까 아래 여기 표현되고, 그 다음에 실근이니까 이거 하나인데 이것도 그렇게 이제 쓸모있는 정보는 아니고, 요거는 신경 쓰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